학생들이 모여든 한 전시장. 그런데 관람을 하다 말고 계산기를 두드리는데요. 영상물이 전시된 곳에서 난데없이 숫자를 계산하다니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알 수 없는 공식들이 적힌 벽면, 그림 대신 암호 같은 숫자들로 채워진 영상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학인 걸까? 예술인 걸까? 옛 도심 한켠을 샛노란 전시장이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손잡은 창조적 결과물들이 대중과 소통하는 아티언스 오픈랩인데요. 말 그대로 실험실을 활짝 열고 그 안에 대중을 들인 겁니다. 과연 과학과 예술이 어떻게 공존할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중력을 따라 뿌리를 내리기 위해 몸부림친 식물을 액자에 넣은 것과 같은 걸까요? 애완동물에게 말을 건네면 꼬리를 치던가 멍멍 짖던가 자신만의 응답을 합니다. 동물처럼 과연 식물도 소리를 알아들을까요? 안녕, 잘 잤니? 소리를 내자 엽록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식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반응은 과학의 영역이고 이 움직임을 영상과 드로잉으로 표현한 건 예술인데요. 과학과 예술이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웃처럼 대중에게 다가서는 것. 우린 지금 아티언스를 만나고 있습니다. 과학과 예술의 융합작품은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가령 식물도 반응을 할까라는 예술가의 질문에 엽록소의 움직임으로 과학이 답을 한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헬리오스가 뭐예요? 조기 헬리오스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신화 그 태양의 신의 이름이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창문 없는 방에 태양의 빛 에너지를 끌어올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 그 작업실이잖아요, 실험실. 얘기 좀 해주세요.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네온, 아르곤, 그다음에 수은이 들어가 있고 맨 끝에는 아르곤하고 수은하고 네,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물질들이. 이렇게까지만 들었을 때는 그냥 과학인데 이게 어떻게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작업실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 딱 입주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허브 나무, 그러니까 식물을 하나씩 키웠는데 걔가 조금씩 시들어가는 거예요. 색깔도 그 녹색을 띠지 않고. 왜 그럴까 고민하고 영양분도 주고 뭐하고 다 했는데 물도 제때 꼬박꼬박 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 방에 없는 게 뭘까? 내가 다 주고 영양분도 주고 다 했는데 태양이 없는 게 딱 있는 거죠, 저한테는. 태양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태양빛을 내 방에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소리로도 들려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상이 위치거든요. 네. 여기에 그럼 태양빛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태양에 있는 빛을 가지고서 제가 네.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어렵다. 뭔 소린지 다. 햇빛을 방에 가져오고 싶었다는 한 예술가의 간절함을 함께 느껴봅니다. 다른 예술가가 질문을 던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 예술가는 자신과 할머니가 시계 없이 느낀 시간을 종이에 적고 그 숫자를 이용해 멜로디를 만들었는데요. 저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저의 외할머니랑 저의 시간을 30일 동안 기록을 한 작업이에요.
30일 동안 60초의 시간을 시계를 보지 않고 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의 오차들을 각각의 개 이름으로 변환시켰고요. 그 변환시킨 데이터들로 작곡가와 함께 협업하여서 한 곡을 만든 작업입니다. 음악 속에 시간을 담은 예술가의 과학적 시도가 그저 놀랍습니다.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은 과학과 예술을 하나의 완성체로 만들기 위해 무려 6개월간 동고동락해왔다고요. 과학자와 예술가의 동거는 창조적 결과물의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과학자가 실험실에 늘어놓은 날것의 기계 부품들을 보고 기계동물, 이름하여 머시니멀이란 독창적인 장르가 탄생됐는데요. 날것의 기계들을 동물적 생명력으로 깨어나게 한 거죠. 딱 보시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머신하고 애니멀이라는 걸 합쳐서 만든 단어고, 그래서 제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트리 오브 라이프라는 거 있잖아요. 생명의 나무라 그래서 밑에서 막 어떤 종들이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종이 나무처럼 여기 뻗어나가고 그런 것처럼 생명의 나무 안에서 그 머시니멀이라는 자리를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를 닮은 동물이라던가 동물을 닮은 기계가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런 종으로서 과학과 예술이 자연스레 하나가 됩니다. 초에 불을 붙여봅니다. 같은 초에 불을 붙였는데도 서로 다르게 보이는데요. 한쪽은 촬영한 촛불을 모니터에 담은 거고 다른 한쪽은 실제 보고 있는 촛불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 기존에 있던 전구를 빼내고 거기에 다시 초를 설치한 후에 그곳에 불을 초의 성냥을 붙이는 것부터 타들어가는 것들을 가장 좋다라고 하는 촬영 장비로 촬영을 하고 그런 후에 그 파일을 작게 압축을 한 후에 모니터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어서 그걸 조명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풍경과 사진기로 보는 풍경이 얼마나 비슷할 수 있을까? 그 궁금증에서 촛불 비교 실험을 했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작가는 촛불이 과거의 조명이었다면 그 빛을 실제에 가깝게 담은 모니터가 현대 조명이 될 수 있겠다는 재미있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엉뚱하고도 기발한 상상력이 우리 대중의 창의적 안목을 키우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학과 예술의 실질적인 협업을 이루어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서 2015 아티언스 대전의 결과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아티언스 오픈랩이라는 형식을 들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천재적인 연주자가 있어도 화음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오케스트라는 실패하게 되죠. 과학과 예술의 공존에도 화음이 필요한데요. 인류의 미래를 연다는 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학과 예술. 과학자이자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처음부터 과학과 예술은 하나였는지 모릅니다. 예술이 묻고 과학이 답하는 그 모습만 다를 뿐이죠.